말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말했다고 느낀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느끼는지, 왜 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단어를 골라 설명했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말하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감각이 남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감각은 외로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지만 이 감각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얼굴을 보면서도 알겠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은 혼자 남아 있습니다. 설명은 끝났는데 전해졌다는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했나, 표현이 부족했나,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말할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반복되면 결국 말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각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 나라는 존재가 제대로 닿지 않고 있다는 느낌으로 변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원망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은 원래 이해를 못해준다는 체념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묻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깊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그 감각은 정말 타인의 무관심에서만 비롯되는 것인지, 어쩌면 이 고독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처음에는 말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을 꺼내고 감정을 정리해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았고 괜히 복잡하게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설명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까봐 예를 들었고, 다시 풀어 말했고,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 스스로 말을 고쳐가며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이해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말을 마칠 때쯤이면 하고 싶은 말보다 설명해야 할 말이 더 많아졌습니다. 감정을 전하기보다는 감정을 납득시키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이제는 전해졌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알겠지.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스쳤습니다. 설명을 다했다는 사실이 이해받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말이 닿았으니 마음도 닿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끝난 뒤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설명을 다했는데도 무엇인가 빠져있는 느낌. 마치 중요한 한 조각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 감각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분명히 말했고 충분히 설명했으며 상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말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설명은 또 한 번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이 기억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말하려 애쓸수록 설명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더 멀어지는 느낌. 이 장면에서 이미 하나의 질문이 조용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혼자인가?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끊지 않았고 중간에 반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렇구나라는 말도 했고
이해해라는 표현도 건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전해진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난 뒤 마음은 이상하게 남겨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닿지 않은 채로 혼자 남아있는 감각이 또렷했습니다. 설명은 끝났지만 공감받았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해했다는 말이 귀에는 남았지만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상대는 분명히 듣고 있었고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이렇게 비어 있는지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건 아닐까? 이해라는 말에 다른 의미를 기대했던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은 때때로 오해를 만듭니다. 그 반응이 공감인지 예의인지 대화를 끝내기 위한 신호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호한 반응 위에 스스로의 기대를 올려놓습니다. 이해했다는 말이니까 마음도 함께 온 거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이 끝났다는 사실이 더 큰 고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더 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말했으니 이제는 느끼는 쪽의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생기는 고독은 소리나지 않습니다. 대화는 끝났고 관계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분명히 알아차립니다. 나는 여기에 닿지 않았다. 그 감각은 외로움보다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닿지 않은 상태. 그 미묘한 단절이 말보다 더 분명한 기억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말은 분명히 전달되었지만 그 말이 품고 있던 마음까지 옮겨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장은 상대에게 도착했지만 그 문장이 만들어진 이유와 온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는 정보로 듣고 어떤 이는 상황으로 이해하며 또 어떤 이는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말하는 쪽에서는 마음을 건넸다고 느끼지만 듣는 쪽에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말과 이해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상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는 개인의 성의나 공감 능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경험과 언어, 감정의 범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낀 감정은 나의 세계 안에서만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아무리 정확한 말을 골라도 그 말이 태어난 감정까지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주 잊습니다. 그리고 잊은 만큼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 지점에서 고독은 선명해집니다. 아무도 일부러 외면한 것이 아닌데 누구도 완전히 닿지 못한 상태. 말은 오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있는 느낌.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끝내고도 혼자라는 감각을 놓지 못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누군가의 무관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생겨납니다. 그것은 말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옮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생겨나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이 이야기의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특별한 욕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혼자만 품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보다도 슬픔이나 혼란 같은 감정일수록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을 때 안도합니다.
그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아도 괜찮고 조언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렇구나라는 한마디, 내 감정이 이상하지 않다는 신호만으로도 마음은 잠시 숨을 쉽니다. 이해받는다는 감각은 마음의 무게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은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 마음을 견디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감정을 나누려는 시도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더 정확히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대충 듣는 반응이 아니라 제대로 닿았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문제는 이 욕망이 생각보다 커질 때 생깁니다. 이해받는 순간의 안도감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그 상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감정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해는 위로를 넘어 마음의 지탱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말을 했는데 반응이 약할 때, 공감이 어긋날 때, 마음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서 불안해집니다. 내가 잘못 느끼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이해받고 싶은 욕망이 강해질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해를 바라는 마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라기보다 혼자 있는 감정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을요. 이 욕망은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마음을 취약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은 다음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해는 정말 이해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이해를 바란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종종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같이 느껴주길 바랐던 마음입니다. 말로는 알아주기만 하면 되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나와 비슷한 온도의 감정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중요해집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표정이었는지, 말의 속도는 어땠는지, 잠깐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했는지까지 마음이 살핍니다. 이해했다는 말이 돌아와도 그 말이 충분히 따뜻하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해와 공감은 자주 섞입니다. 상대가 상황을 이해했는지보다 내 감정을 얼마나 함께 느껴주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멈추지 못합니다. 혹시 아직 닿지 않았을까봐, 혹시 내가 너무 가볍게 말했을까봐 감정의 깊이를 더해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요구할수록 멀어집니다. 상대는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내 기대와 다를 때 마음은 실망합니다. 이해받았다는 말이 있었음에도 마음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때의 상처는 상대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이 기대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느낀 만큼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반복되면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렇게 공감에 대한 은밀한 기대는 마음을 점점 예민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할 때마다 마음은 작게 흔들립니다. 이해를 바랐던 마음은 어느새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변해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이해는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감정의 동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은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오지 않을 때 마음은 바깥보다 안쪽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반응이 아쉬울 뿐이지만 그 감정은 곧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이 지점에서 고통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감정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틀린 것 같고 괜히 유난을 떠는 것 같으며 혼자서만 과하게 느끼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줄이려 합니다. 말하지 않거나 가볍게 넘기거나 아예 느끼지 않으려 애씁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줄인다고 해서 고독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에게라도 닿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대마저 조심스러워집니다. 마음을 내보이는 일 자체가 위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마음은 점점 안으로 접힙니다. 이해받지 못함이 반복되면 자존감도 함께 흔들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포기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 고통의 가장 힘든 점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혼자만의 싸움이 이어집니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닿지 않았다는 느낌, 그 감각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이제 질문은 더 깊어집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아니면 인간은 원래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나누고 같은 시간을 보내도 서로가 보고 있는 세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한 사건을 두고도 기억이 어긋나고 같은 상황을 겪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남깁니다. 그 차이는 성격 때문만도 의지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삶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 겪어온 상실, 익숙해진 불안의 크기까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볍게 스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내가 깊이 흔들린 이유가 다른 이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보편적일 거라고, 이 보편성을 설명하면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개인의 세계 안에서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나의 감정이 같은 무게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차이를 성이나 관심의 문제로 오해하지만 그보다 먼저 존재하는 것은 각자의 세계입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은 낯설어집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기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이상 확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아, 우리는 정말 같은 세계를 살고 있지 않구나. 이 인식은 차갑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 덕분에 마음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이 상대의 무관심이 아니라 세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직 위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스스로를 탓하던 질문은 잠시 멈춥니다. 그 대신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말로는 왜 끝내 전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을 통해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건을 설명하고 상황을 정리하고 감정을 문장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됩니다. 말은 경험의 표면만을 옮길 뿐 그 안에 담긴 무게까지는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경험은 살아낸 사람의 몸과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의 공기, 심장의 속도, 순간적으로 스친 생각들까지 모두 겹쳐 하나의 감정이 됩니다. 이 복합적인 덩어리는 말로 나뉘는 순간 이미 다른 것이 됩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해도
그때의 나와 같은 자리에 서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답답해집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왜 모를까? 하지만 모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상대는 그 경험을 통과하지 않았고 같은 감정을 몸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들을 수는 있어도 대신 겪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해의 기준이 바뀝니다.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기대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그 기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은 상대의 부족이 아니라 경험의 불가공유성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이때 마음은 체념과 닮은 명료함을 얻습니다. 체념처럼 보이지만 실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같은 깊이로 느끼기를 바라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인식은 고독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독의 성격을 바꿉니다. 설명하지 못해서 혼자인 것이 아니라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라는 이해로 바뀝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경험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은 조금 다른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 조건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오해가 아니라 구조라면 우리는 이 고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이 반복되면서도 그 이유를 상대의 무관심이나 성의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말이 부족했는지를 따지는 일도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대신 하나의 인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오해 때문이 아니라 구조 때문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다른 경험을 통과해 왔으며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무게로 느끼는 존재들 사이에서는 완전한 이해가 애초에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식은 마음을 무디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끝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설명이 부족해서도 상대가 냉정해서도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가능성은 스스로를 향하던 비난을 멈추게 합니다.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완전히 옮겨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수록 마음은 조금 덜 조급해집니다. 고독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만 혼자 남겨졌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홀로 느끼고 있다는 인식으로 바뀝니다. 혼자라는 감각이 특별한 결함이 아니라 인간에게 공통된 조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해받기 위해 애쓰던 긴장이 풀리고 설명해야만 존재가 인정되는 것 같은 압박도 줄어듭니다. 말이 닿지 않아도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타인이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을 오래 붙잡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다른 질문 앞에 멈춥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이 질문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그동안 문제는 늘 바깥에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정을 설명하려 애썼지 감정을 충분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슬프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상실인지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말을 꺼냈습니다. 힘들다고 했지만 무엇이 힘든지는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설명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날마다 표현이 달라졌고 말할 때마다
감정의 중심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하는 나 자신이 내 마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에 사실은 나조차 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닿지 않았던 말들은 어쩌면 나에게서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감정은 언제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가 섞인 감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호함을 견디기 어려워 서둘러 말로 정리하려 합니다. 말이 먼저 나오고 이해는 나중으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마음은 설명 뒤에 남겨집니다. 이 지점에서 시선은 처음으로 안쪽에 오래 머뭅니다. 타인이 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묻기보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그 질문은 쉽게 답을 주지 않지만 정직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속에서 고독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고독이 아니라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 그 인식은 아프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감정을 들여다보다 보면 말이 닿지 않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데 그 느낌을 정확한 문장으로 옮길 수 없는 순간입니다. 슬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분노라고 부르기에는 방향이 없으며 외로움이라고 말하기에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서둘러 정리하려 합니다. 이름을 붙여야 안심이 되고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오히려 본래의 결을 잃어버립니다. 설명하려 할수록 더 흐려지는 감정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명확하지 않지? 하지만 마음은 원래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느리고 말보다 먼저 생기며 언어가 따라잡기 전에 이미 다른 층으로 흘러갑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꽤 오랜 시간을 망설입니다. 그 영역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타인에게 정확히 전해질 수 없다는 것도 함께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설명하려 애쓰고 끝내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각에 머물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바라보면 다른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런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마음의 일부만을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언제나 남겨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침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말하지 못해서 답답한 침묵이 아니라 말로 다 담을 수 없음을 아는 침묵으로 바뀝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얻습니다. 모든 감정이 이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전해지지 않아도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대로 두었을 때 마음은 조금 덜 아파집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알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했던 감각의 일부는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말로는 닿을 수 없는 마음의 영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천천히 돌아보면 우리는 꽤 오랫동안 바깥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며 이해해주길 기대하며 마음의 기준을 늘 타인의 반응에 맞추어 두었습니다. 말이 닿지 않을 때마다 설명을 보태고 공감이 오지 않을 때마다 스스로를 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선택을 합니다.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느끼며 이해받은 뒤에야 마음을 확인하려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은 늘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타인에게 전달될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을 우리는 계속 밖으로 내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가장 늦게 불려진 사람은 나 자신이었습니다. 지금 무엇이 아픈지, 어떤 감정이 겹쳐 있는지, 왜 이 장면에서 유독 흔들리는지, 그런 질문들은 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대신 상대가 왜 몰라주는지를 묻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 남겨졌다는 느낌 뒤에는 스스로의 마음을 충분히 붙잡지 못했다는 공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닿지 못한 말들은 사실 나 자신에게도 충분히 닿지 않았던 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고독의 방향이 바뀝니다. 누군가에게서 떨어져 나와 혼자가 된 느낌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자신과 떨어져 있었음을 깨닫는 고독으로 변합니다. 이 고독은 아프지만 동시에 정직합니다. 이제 마음은 다른 선택을 시작합니다. 먼저 나에게 묻고, 먼저 나의 감정을 느끼며 설명보다 이해를 앞에 두는 방식입니다. 타인이 알아주기 전에 내가 나를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는 쪽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합니다. 더 이상 모든 고독을 타인의 몫으로 돌리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요. 이해받지 못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마음은 한자리에 섭니다. 누군가에게 닿지 않아도 스스로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만들어질 때 고독은 더 이상 상처만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감정이 이해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식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라기보다 여러 번의 실망 끝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결론에 가깝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줄어들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설명하려는 충동이 이전보다 느려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말을 꺼냈을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체념과 다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을 거라는 냉소가 아니라 이해받지 않아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정은 누군가의 반응이 없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고 스스로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설명보다 체감이 앞서고 말보다 감각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이전보다 덜 불안정해집니다. 이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타인의 반응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공감이 오지 않아도,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아도 감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평온이나 분명한 안도감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덜 급해지고 덜 조급해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마음은 조금씩 힘을 회복합니다.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안정의 기척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상태. 이해를 내려놓자 마음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즉각적인 불안을 불러오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길어지면 마음이 먼저 흔들렸고 설명하지 못한 감정이 쌓일수록 조급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이 곧바로 공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감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조금씩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 안정은 외로움을 부정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예전처럼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급히 누군가를 찾지 않고 먼저 그 감정을 혼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혼자 감정을 감당한다는 것은 강해졌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그보다는 감정의 흐름을 서두르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이 머무를 시간을 허락하고 답답함이 남아도 당장 해소하려 들지 않습니다. 감정이 지나가는 데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침묵의 의미가 바뀝니다. 말하지 못해 답답한 침묵이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침묵이 됩니다. 설명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감정이 말에 의존하지 않아도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혼자 있는 마음의 안정은 관계를 끊어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해받지 못할까봐 서두르지 않게 되고 반응이 늦어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혼자 서 있을 수 있기에 함께 있음도 덜 위태로워집니다. 이 안정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마음의 바닥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이 감각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이해에 삶의 균형을 맡기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고독은 서서히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타인의 반응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말을 했는데 공감이 오지 않아도, 표정이 기대와 달라도 감정이 곧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곧 자기 부정으로 이어졌다면 이제는 그 사이에 한 겹이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무심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반응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도 감정을 억누르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감이 오지 않는 순간에도 이 감정은 여전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이 유지됩니다. 그 인식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줍니다. 공감 없는 상태에서도 마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큰 변화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험은 이전의 불안을 약화시킵니다. 이제 마음은 타인의 이해를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해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 평정은 단단하지만 경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감이 오면 따뜻하고 이해받으면 기쁩니다. 다만 그 기쁨이 사라졌을 때 마음까지 함께 무너지지 않을 뿐입니다. 기대의 무게가 줄어든 자리에서 감정은 훨씬 안정적으로 머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고독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고독은 더 이상 결핍의 신호가 아닙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감각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함께 머물 수 있다는 상태로 바뀝니다. 공감이 없는 순간에도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평정은 조용히 삶에 스며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덜 긴장하게 되고 말이 닿지 않는 순간에도 서둘러 자신을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선택은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 고독은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습니다.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자리로 남습니다. 공감이 없어도 유지되는 이 평정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 위에서 마지막 질문이 조용히 준비됩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조용히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감정이 이해받아야만 삶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오지 않는 날도 있고 말이 닿지 않는 순간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루는 흘러가고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인식은 냉정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설명과 기다림 끝에 결국 감정은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존재해 왔다는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삶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타인의 반응은 삶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선택이 나의 감정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설명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고독을 새롭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고독이 공허의 이름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기본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지만 그 안에 갇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수가 줄어들고 모든 감정을 나누려 하지 않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아졌다는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포기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무게를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삶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견디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혼자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오해를 막기 위해,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을 장면에서 이제는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는 선택이 더 이상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말할 힘이 없어서도, 이해받을 희망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스스로를 충분히 붙잡고 있을 때 생기는 여유에 가깝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로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느낀다고 말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이해를 구해야 마음이 정당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집니다. 말은 줄었지만 감정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때 침묵의 성격이 바뀝니다. 전해지지 않을까 두려운 침묵이 아니라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 됩니다. 마음속에만 머물러도 충분한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감정은 외부의 확인 없이도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는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모든 장면에서 의미를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감정을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조절 능력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 자유는 고립을 만들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여전히 말할 수 있고 원할 때는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의무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말하지 않는 선택도 하나의 온전한 선택으로 남습니다. 설명에서 벗어난 마음은 가볍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되며 이해받지 못할 가능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자신에게 충분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독은 예전처럼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고독을 결핍이나 실패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상태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고독을 없애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고독을 밀어내려 하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롭지 않으려 애쓰지 않고 누군가로 채우려 하지 않으며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 수 있을 때 고독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을 해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고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 흐름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도 삶이 유지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삶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소중하지만 필수는 아니고 함께할 수 있지만 기대의 기반은 아닙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없어도 마음의 균형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에는 하나의 축이 생깁니다. 타인의 이해나 공감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견디는 힘입니다. 이 축이 생기자 고독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삶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독은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습니다.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통과하고 머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혼자 서 있으면서도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 여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고 설명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으며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상처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감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각은 누군가의 무관심이나 나의 부족함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전달될 수 있지만 경험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설명될 수 있어도 그대로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해받지 못했다는 고통은 더 이상 자기 부정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타인의 이해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어야 괜찮을 것 같았고 설명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지나며 마음은 다른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없어도 감정은 존재할 수 있고 공감이 없어도 삶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반입니다. 혼자 서는 마음은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로움에 모든 의미를 맡기지 않을 뿐입니다. 고독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더 이상 상처로만 남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고 머물 수 있으며 지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마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 있고 누군가의 반응 없이도 유지되는 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삶을 조용히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서사는 고독을 없애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고독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혼자 있어도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을 덜 붙잡게 되고 자신을 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이 여정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 태도는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